연금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돈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처럼 종류는 다르지만 기대는 비슷합니다. 연금만 나오면 그래도 좀 안정되겠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놓이겠지. 퇴직금은 줄어들어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돈 관리가 더 어렵다.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왜 매달 부족한지 모르겠다. 분명히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든다. 연금 받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산할 게 더 많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돈 관리가 쉬워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어려워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은 월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퇴직 전 소득을 그대로 대신해주는 돈이 아닙니다. 연금은 생활비 전체를 해결해주는 돈이 아니라 노후 현금 흐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정 수입이 생겼으니 괜찮다.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연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정교한 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월급이 아니라 제한된 소득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금은 월급보다 적은데 생활 수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상여금도 있었고 성과급이 있는 분도 있었고 식대나 교통비, 복지 혜택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 카드값이 조금 커져도 다음 달에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다릅니다. 대부분 퇴직 전 월급보다 적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지만 그 금액만으로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득은 줄었는데 생활 습관은 바로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식 습관은 그대로이고 자동차 유지비도 그대로이고 관리비도 그대로입니다. 통신비와 보험료도 그대로이고 경조사비도 줄지 않습니다. 손주 용돈, 자녀 지원, 부모 병원비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돈이 부족합니다. 연금이 적어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연금 수준에 맞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크게 쓰는 것도 없는데 왜 돈이 부족하지?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통장이 줄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노후 돈 관리는 큰 사치보다 평범한 고정비가 더 무섭습니다. 월 10만원짜리 지출이 여러 개 쌓이면 50만원, 100만원이 됩니다. 연금 생활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 공부가 아니라 생활비 재설계입니다. 퇴직 전 생활비와 퇴직 후 생활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고정비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구독 서비스, 경조사비, 외식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연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연금은 줄어든 소득입니다. 그 소득에 맞게 생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연금이 들어와도 돈 관리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이 들어오면 안심 착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시작되면 심리적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의 불안이 잠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안심이 때로는 위험합니다.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지출을 덜 경계하게 됩니다. 퇴직금에서 조금 꺼내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자녀에게 조금 보태줘도 괜찮을 것 같고, 여행 한번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고, 자동차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모든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출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연금이 월 얼마인지, 고정비가 월 얼마인지, 식비와 교통비가 얼마인지, 병원비가 평균 얼마인지, 자녀와 손주에게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부족분은 어디서 메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구조는 연금은 생활비로 쓰고 부족한 돈은 예금이나 퇴직금에서 조금씩 빼쓰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정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이면 360만 원, 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800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퇴직금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미 적자 구조입니다. 연금 생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금이 들어오느냐가 아닙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맞느냐입니다. 연금은 안심을 주지만 착각도 줍니다. 연금이 시작됐다고 돈 관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노후 가계부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부담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거나 피부 양자 자격 문제가 생기거나 연금 소득과 재산,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만 받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나오지? 집 한 채 있다고. 부담이 커지는 건가? 금융소득이 조금 생겼는데 영향이 있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노후 돈 관리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세금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더 복잡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함께 있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다양해 보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해야 실제 손에 남는 돈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수입이 아니라 실수령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건강보험료, 세금, 보험료, 대출이자, 관리비를 빼고 나면 실제 생활비는 빠듯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기 전에는 내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어떤 부담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를 모르고 연금을 받으면 생각보다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잡으면 평생 현금 흐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받는 시기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지 않나? 오래 못 살 수도 있으니 빨리 받아야지.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당장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난다니까 최대한 늦춰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비, 보유 자산, 배우자 소득, 재취업 가능성,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빨리 받으면 당장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월 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생활비를 다른 자산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버틸 생활비가 있는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부족분이 생기는가? 오래 살 경우에도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만 오래 사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남들이 좋다는 시기가 아니라 내 노후 현금 흐름에 맞는 시기가 정답입니다.
5번째 이유는 연금이 있어도 의료비와 간병비는 따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간병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약값도 늘고 검사비도 생기고 치과 치료, 안과 치료, 관절 치료, 만성질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는 걱정하지만 간병비는 제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정말 무서운 지출은 병이 아니라 병 이후의 생활일 수 있습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혼자 움직이기 어렵다. 배우자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 넘어져 골절이 생겼는데 회복이 오래 걸린다. 혼자 병원에 다니기 어렵다. 식사와 목욕,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돈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와도 간병비가 생기면 순식간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를 위한 돈인데 간병비가 들어오면 생활비와 간병비가 같은 통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연금 생활을 시작한다면 의료비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다 써버리지 말고 일부는 병원비와 간병비 대비금으로 따로 남겨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연금만 있다고 노후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연금과 별도로 의료비, 간병비 안전판이 있어야 합니다. 6번째 이유는 자녀 지원이 계속되면 연금이 부모 돈이 아니라 가족 보조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자녀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고,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주고, 카드값이 밀렸다고 해서 막아줍니다. 부모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누구의 생활비입니까? 연금은 부모가 노후에 생활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나가기 시작하면 연금은 부모의 생활비가 아니라 가족 보조금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입니다. 한 달 20만 원,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 생활에서는 이 돈이 큽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라면 그중 30만 원은 매우 큰 비중입니다. 자녀 지원이 반복되면 부모의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부모는 병원비를 아끼고 외식을 줄이고 필요한 물건도 미루게 됩니다. 자녀 지원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연금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반복 지원은 가능한지, 큰 돈은 퇴직금에서 빼도 되는지, 병원비와 간병비를 건드리지 않는지, 배우자와 상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은 못 받아도 괜찮은 돈이어야 합니다. 연금은 부모의 생존자금입니다. 자녀 지원금으로 먼저 빠져나가면 노후는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7번째 이유는 연금만 믿고 일을 완전히 놓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일을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일을 완전히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고 퇴직금도 조금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고 집 수리비가 생기고 자녀 지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을 찾으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신감은 줄어들고 새로운 기술은 낯설고 일자리 정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작은 소득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의 소득도 노후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돈이 생활비 일부를 막아주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 일을 하면 생활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사회와 연결됩니다.
연금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과 작은 소득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바닥을 받쳐주는 돈이고 작은 일자리는 그 위에 올리는 안전판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에 연금의 실제 가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같은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식비가 오르고 외식비가 오르고 병원비가 오르고 관리비가 오르고 교통비가 오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생활용품 가격도 오릅니다. 문제는 지출은 오르는데 연금 생활자는 소득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5년, 10년 지나면 부족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 생활에서 물가 상승은 조용한 적입니다. 한 번에 크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연금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지금 기준만 보면 안 됩니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달 연금 전부를 다 쓰는 구조라면 위험합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작은 소득을 만들고 비상금을 분리하고 큰 지출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배우자 사망 후 소득 변화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 생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득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 소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관리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식비는 줄어도 병원비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돌봄 비용, 이동 비용, 외로움으로 인한 지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돈 관리를 전부 맡아왔다면 남은 배우자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자동이체, 보험, 세금, 연금 수령, 카드값, 대출, 공과금을 잘 모르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연금 생활을 시작했다면 부부가 함께 돈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어떤 통장에서 생활비가 나가는지,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출은 남아있는지, 비상금은 어디에 있는지, 병원비 통장은 따로 있는지 서로 알아야 합니다. 열 번째 이유는 연금 생활은 받는 돈 관리보다 나가는 돈 통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금 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가는 돈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내가 마음대로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줄일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 관리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매달 적자인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카드값과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고 부족분은 예금에서 조금씩 메워지고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연금 통장을 따로 두십시오.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두십시오. 병원비 비상금 통장을 따로 두십시오. 자녀 지원금은 별도 한도를 정하십시오. 카드값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보십시오. 매달 말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달 연금이 얼마 들어왔는가? 고정비가 얼마 나갔는가? 생활비가 얼마 나갔는가? 병원비가 얼마 나갔는가? 자녀와 손주에게 얼마가 나갔는가? 예금에서 뺏은 돈은 없는가? 다음 달에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가? 이렇게 확인하면 돈 관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금 생활을 시작했다면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총액은 얼마인지, 실제 생활비는 얼마인지,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맞는지, 부족분을 퇴직금이나 예금에서 빼쓰고 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은 얼마인지, 병원비와 간병비 비상금은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녀와 손주에게 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보험료가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출 상환 부담은 감당 가능한지, 작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있는지, 배우자와 연금 정보를 공유했는지, 5년 뒤와 10년 뒤 생활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놓일 수 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금은 노후 준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돈 관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연금은 월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지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소득 변화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생활은 단순히 받는 돈을 기다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나가는 돈을 통제하고, 부족분을 계산하고, 비상금을 지키고, 작은 소득을 만들고, 가족과 기준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50대라면 연금을 받기 전에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60대라면 연금이 들어오는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은 고마운 돈입니다. 하지만 연금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연금은 바닥을 받쳐주는 돈이지 모든 지출을 해결하는 만능 통장이 아닙니다. 노후 돈 관리는 대박을 노리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병원비를 지키는 일입니다. 생활비를 지키는 일입니다. 배우자와 나의 선택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일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매달 흑자인가, 적자인가? 내 연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는가? 부족분을 어디서 메우고 있는가? 5년 뒤에도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가? 내가 아프거나 혼자 남아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노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답이 아닙니다. 연금은 노후 돈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더 냉정하게, 더 현실적으로 내 삶의 돈을 지켜야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